자, 7번 거기 우리 58페이지 7번 다시 봅시다. 뭐 정리를 하면서 할게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자, 우리 고전학파랑 케인즈학파 다시 좀 보셔야 돼요. 뭐가 중요해요? 고전학파는 공급이 중요해요? 수요가 중요해요? 공급이 중요해요. 생산만 하면 그냥 일거리는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고전학파예요? 케인즈학파예요? 회계사 되면 내가 뭐 해 먹을까 고민해요? 아니면 그냥 되면 알아서 뭔가 일거리가 생기겠지 이거예요. 고전학파겠죠.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경기가 좀 좋다는 얘기고, 야, 내가 회계사 되면 이거 어떡하지? 회계사 되면 뭐 나이도 있고 뭐 전공과 뭐 학교 뭐 등등등 이런 거 있는데 이거 괜찮을까? 전망이 좋을까? 이거 고민하는 것. 지금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돼도 이게 어떻게 갈까 이런 거니까 그 걱정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상황이면 경제가 좋은 거고. 그래서 고전학파는 계속 얘기하지만 공급이 중요하고요. 걱정 마. 고전학파 얘기하는 거지. 회계사 그냥 뭐 갈 데 없으면 몸값이 떨어지고 그럼 또 갈 때는 저절로 자리는 생겨.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가격이 신축적이라는 거죠. 가격이 조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계사가 되면 또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AI가 됐던 어떻게든 헤드헌터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냥 저는 그냥 대학 졸업했습니다. 이러면 그냥 뭐 어디 할 때도 자기가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무슨 뭐 어떤 뭐 경력이 있거나 뭐 회계사거나 이렇게 되면 또 헤드헌터들도 또 다 이렇게 뭐 링크드인 비슷하게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디서 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회계사를 또 탁탁탁 하고 프리미엄 챙겨 먹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또 이래저래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 조정해주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케인즈는 에이 무슨 공급이 중요해 유효 수요라는 말을 쓰죠. 수요가 중요하지. 그래서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가격? 에이 뭐 가격이야 멈춰져 있던데 뭐 경직적 이렇게요. 가격이 시장인데 경직돼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보는 게 유효 수요는 어떻게 되는데 얘가 도대체 뭐야 해서 지금 살펴봐요. 총 지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유효 수요 이렇게 보면 C, I, G 그 다음에 수출 빼기 수입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그 소비에 대해서 봤어요.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중에 소비함수에서 볼 텐데 이것저것 많이 있는 걸 스토리로 얘기할 거예요. 갑자기 소비해야겠다. 과소비.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 등등 그런 것도 있고 소득, 이자율, 뭐 아니면 아니 미래에 벌려고 하는 나의 소득 그런 것들도 소비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근데 거의 예를 들어서 7번 있죠? 58페이지. 그걸로 할게요. 소비가 200 플러스 0.8 가처분 소득이다 하면 그냥 Y라고 쓸게요. T가 빵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소득만 중요하니까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내고 나머지들은 다 200 안에 들어가 있어요. 소비에 영향 미치는 잔챙이들은. 그래서 요거 우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거죠. Y고요.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과 그냥 T가 제로로 그냥 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절편 200이고 기울기 0.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0.8. 여러분들이 우선 아셔야 될 건 요 0.8이 한계 소비 성향이에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은 소득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합니까? 그걸 나타내요. 자, 59페이지 가보시면 저축함수인데 소비를 알면은 사실은 저축을 알아요. 동전의 양면 비슷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요거죠. 여기다 살짝 쓸게요. 소득을 벌면 소비하지 않고 남으면 저축이라고 얘기했어요. 튜브 그림 떠오르세요? 우리가 소득 번 거에서 쓰고 남은 게 다 이게 누출, 저축인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저축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내가 번 소득에서 소비를 빼면 그게 저축인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요거 근데 많이 보시게 돼요. 이거 식을 다시 쓰면은 자, 눈으로 해 보시죠. 마이너스 C니까 요거 마이너스 200이고요. 그 다음 요거 마이너스 0.8이니까 여기 1이 돼 있죠. 그래서 더하기 0.2y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축함수 써볼게요. 소득이 중요하고 저축 이렇게 있어요. 자, y가 빵이면 어떻게 돼요? y가 빵이면 마이너스 200이죠. y가 빵이면 마이너스 200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라도 밥을 먹어야죠. 뭐 빌리는 거죠. 저 회계사 될 겁니다 해서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밥은 먹고 사요. 기초 소비 이렇게 되는 거. 이게 200 이렇게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저축함수, 소비함수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거기는 일반형으로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냥 수치 그걸 갖고 하시면 뭐 될 것 같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소득이 빵일 때 소비가 C0고 저축은 마이너스 C0예요. 요 200이 바로 C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요 0.2는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0.2가 바로 한계 저축 성향 이렇게 얘기해요. 한계 소비 성향 반대예요. 자, 소득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저축이 얼마나 증가할까? 미분한 거죠, 미분. 자, 다시요. 저축 함수를 이렇게 썼는데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기울기라는 게 미분한 거죠. 저축이 얼마나 증가하니? 얘는요. 얘는 소득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니? 그거예요. 이렇게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 용어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미시랑 비슷하게 뭐 MPC, 그 다음에 MPS, 막 Y는 CIG 이런 거를 빨리 습득하시게 되면 그 시간이 많이 세이브 되고요. 그게 이제 안 되면 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자, 밑에 3번의 개념이 있습니다. 한계 저축 성향은 소득이 증가할 때 저축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걸 나타내요. 자, 요거 합쳐볼까요? 이거 합쳐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심플하게 할 때는요, 요 나중에 이거 쫙 이렇게 지우긴 할 건데, 그냥 간단한 세상을 보면 이렇게만 돼 있다라고 하면 두 개를 한번 더 해볼게요. 더하면 Y고요. 여기 C예요. 지금 세상을 이게 없는 세상으로 할게요. 우선은 없는 세상으로. 아이고 이렇게요. 그렇죠? 보통 이제 교과서는 이거 없는 걸로 하고 나중에 덧붙여. 왜냐면 덧붙여서 정부가 들어가면 이거 가처분 소득도 이제 막 조세 영향 받는 걸로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냥 심플하게 하면. 자, 한번 두 개를 더 해봅시다. Y가 되고요. 이쪽에다가 C와 S를 같이 더한다고 해볼게요. 자, 다시요. 단순한 세상에서 요거 두 개 이렇게 있다 할게요. 지금 요 예를 갖고 하는 거예요. 자, 두 개를 더하면 우리가 공공재랑 비슷해요. 앞으로 모든 거는요. 전부 다 수평축의 Y를 초점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이 얼마 주어졌을 때 하고 위로 이렇게 수직거리로 보는 거예요. 소득이 빵이면 어떻게 돼요? 빵이면 얘가 200인데 얘가 마이너스 200이니까 제로가 되겠죠. 그럼 두 개를 단순히 더합니다. 여기다 실제 해볼게요. 소비함수를 여기다 쓰면 저 얘를 갖고 할게요. 200 플러스 0.8 Y 이게 소비함수고요. 그쵸? 다음에 저축 볼게요. 저축. 저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더하기 마이너스 200 플러스 0.2 Y 이렇게 돼 있어요. 더하기 이렇게 쓸게요. 자, C와 S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되게 재밌는 게 요 200과 200이 날아가요. 지워지고 기울기는 0.8 더하기 0.2니까 1 이렇게 돼요. 1. 그래서 그냥 1Y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식이 간단한 거예요. 우리 요거 보세요. Y는 AX 할 때 요거 A가 뭐냐면 기울기죠. 그래서 표현하면 X고 Y다라고 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있어서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수직축이 뭐냐면 C 플러스 X가 이게 종속 변수고 Y가 독립 변수인데 Y가 빵이면 빵이고 기울기 1 하니까 정확하게 얘는 이렇게 45도 이렇게 선을 지나가게 돼요. 얘가 바로 기울기 1 이렇게 돼요. 이게 C 플러스 S예요. C 플러스 S. S는 Y 이렇게 돼요. 얘 나중에 저 뒤에 보면 케인즈 모형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얘가. 우선 이렇게 심플한 거 우선 살짝 보세요. 아, 그래서 C와 S를 두 개 더하면 45도 선이 되는구나. 그래서 한계 저축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을 더하면 1이 되는구나.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다시 볼 거고. 자, 60페이지 가봅시다. 총수의 다른 구성 요소 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획된 투자 이렇게 있어요. CIG 할 때 저기 I 한번 봅시다. I. 첫 번째 1번 볼까요? 자, 이게 투자인데요. 인베스트먼트 투자인데 우선 일정 기간 동안 이거 유량입니다. 유량.
새로이 생산된 최종 생산물에 대한 기업의 지출액. 그러니까 이게 투자인데 뭐라고 쓰냐면 투자, 지출, 수요 이렇게 다 보시는 게 좋겠어요. 주체가 누구냐면 기업이에요. 기업. 기업의 수요죠. 기업의 수요. 그래서 기업의 수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번. 자 투자는 거기 기업의 설비 또는 기계 구입에 그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봤어요. 신축 주택 구입 그리고 재고 변화 이런 것들이 다 투자예요. 그래서 이 투자라는 건 뭡니까? 라고 하면 재고도 투자고 신축으로 짓게 되는 주택 이 소비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의식주 사는 거지만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투자로 주택 투자로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투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4번 볼게요. 이게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근데 계획한 거대로 달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적이라는 표현인데, 자 투자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 우리가 나중에 볼 거예요. 볼 건데 뭐가 있을까요? 투자. 여러분들이 사업하라고 해요. 갑자기 정부가 뭘 보고 할까 말까 고민해요. 아니면 회계사라는 자격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따기 위해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뭘 보고 할까요? 뭐 첫 번째는 뭘 보고 해요? 뭘 보고 해요? 미래 전망?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자 보고 회계사 해요? 아, 뭐 그럴 수 있네요. 돈이 없어서 빌려야 되는데 은행에서 아유 돈 안 빌려줍니다. 뭐 돈을 못 빌려.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학원비가 비싸니까. 근데 이제 돈을 빌려줘. 딱 보니까 뭐 그러면 이자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겠죠. 이자율은. 전망. 이거 중요해요. 이게 전망. 이건 이제 케인즈는 애니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니멀. 야성적 충동 이거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창업자 같은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뭐 그런 게 있대요. 옛날에 뭐 세계는 넓고 김우중 아시죠? 대우 그분이 좀 이래저래 해가지고 좀 안 좋게 됐지만 그분이 봤을 때는 진짜 되게 열심히 사셨던 분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는 할 일과 돈 벌 일이 밑에 막 걸려 있대. 자기가 딱 보면 어우 밑에 막 돈이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안 줍는데. 근데 자기는 할 일이 많고 또 우리나라가 또 있고 저기 유럽에 가봤더니 동유럽에도 돈이 막 땅에 다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이제 아무튼 뭐 그렇게 됐지만 그런 약간 기업가의 모험가 정신 뭐 그런 거 있죠. 그게 보이나 봐요. 아무튼 그게 중요하다. 케인즈는 그런 걸 또 되게 중시 여겼어요. 그 사실은 뭐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고 소득도 중요하고요. 돈이 많으면 또 기업들도 투자 많이 했죠. 등등등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케인즈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했습니까? 하면 이것도 보시면 돼요. 살짝 나중에 할 거예요. 그냥 안 하셔도 돼요. 고전학파는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투자는 저축과 투자 생각하면 이자율이 중요하다 봤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자율이 중요하다 봤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투자고 이자율이면 이렇게 우하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케인즈 중에서도 약간 나중에 케인즈라고 하면 뭔가에 또 영향을 받는데 소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소득에는 보통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럼 투자고 여기다 만약에 소득이라 쓸게요. 물론 투자를 여기다 써도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원래대로 그냥 굳이 아까 고전학파에 맞춰서 그러려고 해서 그런데 여기가 투자고 이자율이면 여기 그냥 마이너스 되죠. 여기 투자고 소득이면 플러스 되니까 이렇게 우상향 하는 거예요. 근데 케인즈는 뭐라고 봤냐면 케인즈 진짜 순수 케인즈는 이건 진짜 순수한 케인즈는 뭐라고 했냐면 이 투자에 영향 미치는 거는 애니멀 이렇게 한 거예요. 애니멀 스피릿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성적 충동, 동물적 그 감각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완화해서 순화해서 표현은 모험가 정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 여기 투자 보면 이제 애니멀이죠. 애니멀. 그렇죠? 이렇게요. 그럼 애니멀이 증가할수록 투자가 증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아무튼 이게 관심 있는 변수가 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암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케인즈는 일관성 있게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게 다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이제 칠판의 수평축에 여기 보시면 Y를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케인즈가 봤을 땐 이 Y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뺄게요. 여기 나중에 유발 투자할 때 이렇게 쓸 건데 순수한 케인즈 입장에서는 애니멀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Y로 쓰게 되면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네요. Y가 있고 투자 있고 하면은 이렇게요. 투자는 독립투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해도
기업가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그러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회계사 공부를 더 열심히 할까? 그러면 솔직히 그냥 하니까 해야지 이것도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필요한 그걸 좀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냐면 뭐가 좋을까요? 경험을 해야죠. 밖에 나가가지고 막 열정 페이 받고 막 이렇게 하면 와 내가 더러워서 이렇게 뭐 이런 걸 느끼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더 절박하게 빨리 열공을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근데 뭐 하도 그냥 뭐 요즘은 뭐 들리는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다른 요인들과 관련된 거 여기 보시면 애니멀 이거 뭐 A 알파로 할까요? 알파 애니멀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요. 그 다음 이자율은 마이너스예요. 베타 이자 그 다음에 감마 Y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관심사가 되는 게 이게 Y가 이제 관심사가 되는데 Y에 영향 받는다. 그러면 Y에 영향 이렇게 받는 거를요. 이렇게 되면 이걸 유발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소득의 유발 투자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이건 이자율의 유발 투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건 애니멀 가치 뭐 이런 건 뭐라고 애니멀 유발 투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투자 함수를 I0 더하기 감마 Y 이렇게 쓰면은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요. 요거가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I0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만약에 요게 이제 유발 투자하면은 요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유발 투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관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식으로 이제 변형시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아주 이제 단순 모형이니까 그냥 전부 다 여기 I0 주어져 있다 이렇게 독립 투자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요거만 상정할 거예요. 이 투자해서 다시 할 거예요. 요거는 살짝 맛보기만 보여드리고 다시 가려고 해요. 자, 책 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 7번 보세요. 7번. 앞에 뭐 얘기는 뭐 유도되지 않은 막 복잡한데 계획된 투자가 소득과 관계없이 밑줄 치세요. 소득과 관계없이 고정된 고정 비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득이 증가하나 증가하지 않나 전혀 상관없는 그 독립 투자만 상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심플하게 위해서 좀 더 단순화를 위해 나중에 이제 이거 복잡하게 또 ISLM까지 쫙 하면서 그때는 풀어낼 거예요. 투자는 그냥 독립 투자 뭐 100이면 100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100 이렇게 하면 소득이 Y0일 때도 100이고 Y1일 때도 100이고 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독립 투자만 상정한다. 소득 상황에 영향 안 받죠.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단순화를 위해서 소득의 투자가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독립 투자만 상정한다, 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투자만 가정 있다라고 상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르게 저렇게 풀어서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요. 자, 61페이지 위에 계획된 투자랑 실현된 투자 뭐 하지 마세요. 그냥 뭐 그거 갖고 뭐 하기에는 뭐 좀 그래요. 요즘 할 게 너무 많아서. 다음 정부 지출 봅시다. 자, 정부 지출은 Y는 CIG 할 건데 정부 지출은 이것도 심플하게 주어져 있다라고 해서 G0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G0라 하면 이게 뭐냐면 요거요. 이것도 정해진 거죠. 그래서 수평축에 나와 있는 소득에 대해서 영향 안 받는 거예요. G는 G0. 이게 200이다 하면 200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밑에서 보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높이가 똑같아요. 200으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200으로 이렇게 똑같다 하면 이것도 독립적으로 영향 안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순수출이요. 수출 빼기 수입인데 거기 보시면 순수출, net export 이렇게 있어요. y, x-m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순수출은 요게 x가 수출이고요. m이 수입이에요. 수입. 나중에는 또 요것도 영향 미치는 걸로 우리가 볼 거예요. 요거 한번 볼까요? 수출 살짝 생각해 보세요.
수출에 영향 미친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수출. 여러분들이 뭐 현대자동차라고 할게요. 자동차를 생산했어요. 언제 수출이 잘 될까요? 저 수출 대상 국가가 잘 살아야 수출이 잘 될까요? 못 살아야 잘 될까요? 잘 살아야죠. 뭐 케냐 보면 어때요? 케냐는 아프리카인데 뭐 살 능력이 안 되면 잘 안 팔릴 거예요. 같은 캐시인데 캐나다면 뭐 좀 웬만큼 생각해 잘 팔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 미치는 거는 다른 나라 포린 국가라고 해요. 다른 나라 국민 소득이 영향을 미쳐요. 그게 플러스 영향을 미쳐요. 플러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잘 살아야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많이 수출이 돼요. 또 영향 미치는 건 자동차 가격이요. 자동차 가격이 뭐냐면 환율이요. 환율. 우리가 나중에 할 건데 환율은 우리가 그 화폐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살짝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 1달러짜리가 있어요. 이거 꼭 달러라고 뭐 하기보다 이렇게 생기는 그냥 뭐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하나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 돈 원화를 몇 개 줘야 됩니까? 했더니 1000개 줘야 된다 할게요. 이거 원이라고 쓸게요. 1000원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런 짜리를 1000개 줘야지 이 1달러 하나 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 교환 비율이 돼요. 자, 만약에 1달러 얻기 위해서 우리가 1원짜리 1000개 주는 게 아니라 1500개를 줘야 된다고 바뀌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 달러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비싸진 거죠. 그 상품 사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1달러 얻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걸 옛날에 1원짜리 1000개 줬어야 되는데 이제 1500개를 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 경우가 이 달러의 가격이 비싸졌네. 그게 바로 환율이 상승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환율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이제 거래하는 게 그냥 미국만 있다 할게요. 그래서 환율은 뭐냐면 우리가 달러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격인데 외환의 가격인데 달러의 가격.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달러의 가격. 달러의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면 미국에서 나온 물건을요 똑같이 사려고 할 때 이렇게 2배 비싸지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담이 커져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뉴욕을 여행 갈 때랑 동남아 여행 갈 때랑 똑같은 만약에 한 50만 원 들고 간다. 어디 갈 때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편하네요. 동남아 가면 물건값도 싸고 왠지 막 훨씬 막 이것저것 사도 그냥 부담이 없는데 미국 가서 몇 개 밥 먹었더니 막 돈이 쑥쑥쑥 주는 거야.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약하고 미국에 비해선 동남아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세니까 센 데서 이렇게 약한 데 놀러 가게 되면 좀 부담이 작아지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환율은 달러의 가격에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달러로 표시된 가격이 이게 우리나라 원화로 바꾸면 비싸지게 되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는 미국 물건 가격이 비싸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기계적으로 하셔도 되는데 환율이 올라가면 미국 물건의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우리나라 게 가격이 싸졌어요. 그럼 당연히 수출이 잘 되죠. 그래서 환율은 수출에 플러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우리가 써먹을 거라서 살짝 말씀드렸어요. 자, 조금 더 할게요. 수입 봅시다. 자,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있는데 첫 번째, 외국이 잘 사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물건을 수입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에요. 자, 요거 F니까 이건 뭡니까 하면 외국의 국민 소득이에요. 해외의 국민 소득. 외국이 잘 살아야지 경기가 좋아야지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죠. 외국이 경기가 침체되면 누가 뭐 자동차 팔리겠어요? 외국의 수요가 없으니까 안 팔리겠죠.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에요. 그냥 Y.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수입이 증가하니까 플러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환율은 외국 물건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잘 되는데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은 수입이잖아요. 안 돼요. 외제차 비싸지니까 환율은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나중에 ISLM하고 저 뒤에 BP 곡선할 때 이걸로 우리가 할 건데요. 지금은 그냥 한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순수출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잡하니까 순수출도 그냥 정해져 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논의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순수출도 그냥 정해져 있다. 이렇게 외생적이다. 고정 이렇게 할게요. 고정이 외생적이라는 뜻이에요. 고정된 외생 변수로 취급. 그래서 이 케인즈 아주 제일 단순한 심플한 모형이에요. 지금 하는 게. 자, 준비가 됐습니다. 62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제목을 보니까 균형국민소득의 도출 결정 나와 있는데 총 지출과 총 공급에 의한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나와 있고요. 1번 볼게요. 경제 전체 총 지출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A2라고 쓸게요. 총 수요, 총 지출 해도 되는데 C, I, G, 그 다음 수출 빼기 수입. 오늘 하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고르세요 하면 요거예요. 요거 아셨죠? 지난번에도 계속 봤던 거지만 자, 풀어서 쓰도록 합시다. 자, C는 어떻게 됩니까? 요 값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거 뭐 한 문제씩 맨날 나와요. 거기 밑에 2번 보세요. 가계의 소비 지출은 가처분 소득의 증가함수고요. 나머지는 다 외생적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상정해요. 그래서 C는 C0 더하기 스몰 C. 스몰 C가 한계 소비 성향이에요. 다시 스몰 C가 한계 소비 성향. 그리고 Y-T 이렇게요. 가처분 소득이죠. 내가 번 소득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가 맘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이에요. 처분 가능한 소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 투자는 그냥 독립적이다 해서 I0로 쓰고 정부 지출도 고정돼 있고 고정됐다, 고정됐다, 얘네들도 다 고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밑에 한번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총 지출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Y만 영향받는 게 이렇게 있고요. 뭐 텍스도 현재는 고정돼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식을 정리해 볼게요. 자, 뭐가 보여야 돼요? 반짝반짝 얘만 보여야 돼요. 얘만. 요거 Y. 보이시죠? 요거. 여기 CY 붙어 있어요. 나머지들 다 묶어 볼게요. C0 또 뭐 있나요? I0 얘 있죠? G0 더하기 G0 다음 더하기 X0 뭐 M0 다 이렇게 다 제로라고 할게요. 다 제로. 고정된 상수값이에요. 뭐 바로 써도 되는데 다음에 여기요 T도 T0로 고정되어 있다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붙죠. 앞에 마이너스 붙어서 요거 스몰 c 이렇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스몰 c에 T0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 스몰 c에 Y 이렇게 있네요. 자, 이거 그림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Y가 되고요. 요게 여기 관심사예요. 얘가 관심사. 기울기는 뭐예요? 기울기는 이게 길어져 가지고 그렇지 숫자로 주면 이게 다 지워져요. 이게 뭐 100이고 50이고 하면 숫자로 얼마 쿵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는 깔끔한데 여기서는 이게 사실 일반화해서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요거 보시면 이게 MPC예요. MPC. 요거의 기울기예요. 기울기. 그쵸? 절편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다 절편이에요. 이게 다 절편. 이거요. 이게 다 수직축 절편 이렇게 되네요. 절편. 자, 그래서 거의 밑에 뭐 나와 있는데 뭐 책에서는 뭐 우선 다른 건 다 고정돼 있고 심플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뭐 그게 이제 더 간단하니까 우선 일반화 시켰고요. 절편이 뭐냐면 뭐라고 쓸까요? 절편을 이 A라고 할까? A0 이렇게 A0 이렇게 A0가 이거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절편. 기울기는 스몰 c, y에 대해서 우상향하는 형태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울기 스몰 c. 한계 소비 성향이죠. 자, 우선 소비함수 이렇게 잘 그려져 있고요. 63페이지 한번 책에 한번 보시면 자, 요 얘기를 하려고 해요. 기울기가 변하면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지면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더 증가하고요. 그거는 뭐 그냥 넘어가시고 그 다음 절편이 변하면 여기요. A가 언제 증가합니까? 한번 볼까요? A가 C0가 증가하거나 I가 증가하거나 G가 증가하거나 X가 증가하거나 M은 감소해야죠. 앞에 마이너스니까. 요 T는 텍스 감소해야죠. 그래서 언제 여기 나와 있는 소비 함수가 상방 이동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거 나중에 저절로 아시게 돼요. 이거는. 그래서 소비 함수가 C가 상방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C0가 올라가거나 I0가 올라가거나 G0가 다 독립 정부 지출이 증가하거나 X0가 증가하거나 M은 감소해야 된다 그랬죠? M0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감소하거나 T0도 감소하거나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요거는 그냥 안 하셔도 되는데 스몰 c가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c가 커지면 기울기는 가팔라지는데 여기 c가 커지면 밑으로 내려가네요. 약간 내려가면서 가팔라지는 뭐 그런 걸 보시죠. 뭐 식으로 하면 보이긴 하는데 약간 우선 뭐 그거는 넘어가시고 직관적으로 우선 요 절편에 영향 미치는 것만 봤어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그냥 소비 함수를 그림으로 나타내서 이렇게 있는데 그 뒤에 나중에 승수할 때 좀 볼 거니까 뭐 그냥 보셔도 되고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그 일반형 그거 예를 통해서 심플하게 할 건데 64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총 지출이에요. 총 지출. 다음 총 공급 봅시다. 자, 우선 아주 단순한 세상을 가지고 할게요.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풀어볼게요. 여기까지 와야겠다. 저걸로 할게요. 저기. 자, 우선 심플한 사례를 통해서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요걸 할게요. 요거. 저기 나와 있는. 소비 함수가 200 플러스 0.8y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텍스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우선 총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총 공급은 y예요. y가 c 더하기 s가 총 공급이에요. 요거요. 총 공급. 그리고 총 수요가 뭡니까? 라고 하면 c 더하기 i가 이게 총 수요예요. 총 수요. 자, 얘기를 복잡하게 하려면은 여기 정부 지출, 순수출 막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심플하게 요것만 할게요. C는 양쪽에 다 있네요. 네, 그래요. 제가 소비하는 게 딴 사람한테 그게 또 공급이 되고 뭐 그래서 양쪽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CS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CS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시죠. C가 이거죠. 저쪽에 도출했는데 200 더하기 0.8y S는 얼마예요? S요. 요거요. 그렇죠? 마이너스 200 더하기 0.2y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그냥 y 이렇게 남아요. 이해되시죠? 다시 여기 왼쪽에 했잖아요. 여기 S가 어떻게 된 겁니까? S는 사실은 좀 웃기긴 해요. 왜냐면 y는 c 더하기 s인데 그러니까 s 하면 s는 y 마이너스 c고요. 그 집어넣으면 그냥 싹싹싹 다 그냥 y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장난친 건데 모르시죠? 아무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y가 있으면 c 더하기 s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그냥 이게 45도라는 뜻이에요. 45도. 기울기 1이에요. 45도 선. 기울기 1 이렇게요. 자, 반면에 총수요 봅시다. 총수요. CI예요. CI. 자, 요거는 정리를 하면 C는 그대로 이렇게 써야죠. 200 플러스 0.8y 이렇게 있고 I는 그냥 I0로 할게요. I0. 100이라고 하면 100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차이는 여기 총수요는 정리를 하면 이게 100이라고 할게요. 100. 100으로 독립투자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C가 이렇게 있고 I는 100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러면 얘는 그냥 200, 여기 300이죠. 300 플러스 0.8y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요건 식으로 그냥 한 거고 그림 좀 한번 그려볼게요. 이 자꾸 좀 다각도로 좀 처음엔 보셔야 돼요. 자, 소비함수 다시 한번 할게요. 소득이고요. 소비함수고요. 저 C는 어떻게 된다고요? C는 이거예요. 이거 200이고 0.8y예요. 여기가 200이고 0.8y 기울기가 0.8이에요. C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S 다시 볼게요. y고 저축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CS는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뒤집어서 표현한 거예요. S는 저기 보시면 마이너스 200이죠. 절편이. 기울기는 0.2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두 개를 더 할게요. 두 개를 더 해요. 자, 이거 공공재랑 비슷해요. 수직으로 합해요. 밑에 소득이 얼마였을 때 밑에서 보면 C 더하기 S가 되니까
y가 빵일 때 마이너스 200, 200이니까 제로에서 시작하고 어떤 값이 있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45도선이 돼요. C 더하기 S는 Y, 기울기 1이라는 얘기죠. 자, 다음에 C 더하기 I를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Y고 C. 그냥 눈으로 보셔도 돼요. 간단해요. 여기가 200이고 이 기울기가 0.8. I를 여기다 표현합니다. I는 그냥 독립 투자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I는 그냥 100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 더 할게요. 수직으로 더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Y0면 투자는 100인데 Y0면 이만큼이 소비가 되는 거죠.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Y가 빵일 때 여기 100에다가 200이니까 300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Y가 빵이면 여기 300에서 시작하고요.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얘는 기울기 없잖아요. 그렇죠? 빵이니까. 얘는 기울기 어떻게 돼요? 0.8.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기울기가 이렇게 돼서 C 더하기 I는 300 플러스 0.8 Y 이렇게 돼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여기 C 더하기 S는 기울기가 1 이렇게 되는데 C 더하기 I는 기울기는 0.8이니까 1보다 작아요. 이게 45도니까 이거보다 좀 작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대신 절편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다시 책으로 갑시다. 64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총공급 곡선 하면 이게 총공급이 바로 이거예요. C 더하기 S가 총공급이고 1번에 보시면 45도선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시죠? 왜 45도가 되는지 지금 살펴봤고요. 말이 총공급이고 케인즈일 때는요. 사실은 여기 보면 이 45도라는 게 의미 없음 이거예요. 에고 의미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미 없음. 무슨 말씀인지 아시세요? 케인즈는 수요만 중요한 거예요. 수요 공급 다 조정되는 게 아니라 얘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얘는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문이 중요한 거야. 주문이요 해서 아까 갈비탕 얘기했는데 몇 개 있나요? 여기 밥 먹을 수 있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고 그냥 주문이요. 100개 주문이요. 그럼 100개가 그냥 나오고요. 300개 주문이요. 하면 300개가 그냥 나오고요. 그러니까 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이게 300에서 이건 보조선이야. 그러니까 점점점점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말을 이렇게 해놨죠. 그냥 보조선으로. 만약에 교차되는 게 이제 국민소득인데 그러니까 Y0 이렇게 했는데 여기 한번 잠깐 볼게요. 뭔가 투자가 증가하거나 다른 요인 때문에 절편이 올라갔어요. 기울기는 가만히 있는데 절편이 이게 쭉 이렇게 올라가면 그럼 새로운 국민소득은 여기에 딱 오는 거예요. 주문은 뭐냐면 Y1이 이만큼 수요가 이만큼 증가하면 이거 가만히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 길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이렇게 해서 이 국민소득이 수요가 밑에서 보셔야 돼요. 수요가 요거요. 이만큼이 수요잖아요. 다시요. 요게 CI가 높이가 수요라고요. 그럼 수요가 이렇게 있으면 공급은 저절로 따라서 이거에 맞춰져요.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면 공급은 이거 45도 똑같으니까 이 길이랑 이게 똑같으니까 공급은 저절로 따라와서 이렇게 맞춰져요. 약간 이 그림이 심플한데 자꾸 이 안에 별거 없는 거에 막 자꾸 들어가면 한두 끝도 없고요. 결국은 뭐냐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은 이 공급은 의미가 없고 이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수요가 의미가 있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 있음. 두 커플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점심 뭐 먹을까 하면 뭐 먹겠어요? 그 커플이 물어봐요. 남자한테. 뭐 남자한테 어떻게 물어봐. 여자가 뭐 먹느냐에 따라 남자는 따라가는 거지. 여자가 야, 짜장 먹자 그러면 남자는 짜장. 스파게티 먹자 그러면 스파게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케인즈는 공급은 필요 없어. 남자들은 뭐든 먹을 어떤 거든 다 먹을 준비가 있어요. 여자가 갈비탕 먹자 그러면 가리는 게 없어요. 그게 다 좋아해요. 그럼 남자가 물으면 너 뭐 먹을래? 나 그냥 Y0 먹을래? 그럼 Y0만큼. Y1 할래? 있는 만큼 이렇게 공급을 딱딱 해주는. 그러니까 그 의미가 45도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어떤 걸 생각하시냐면 이 시계 너무 메모되기보다는 아무튼 그래서 수요가 만약에 줄어들었어. 여자가 나 밥 안 먹을래? 그러면 남자가 난 먹고 싶어. 그러면 잠깐 밥 먹고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 나도 안 먹을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수요에 의해서 딱딱딱 이게 결정. 그러니까 이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걸 이제 45도선이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거기 2번 한번 볼게요. 높이가 45도선 나타내는 건데 3면 등가 원칙에 따르면 Y0만큼의 생산이 되면 Y0만큼의 소득이 되는 것이고 3번에 처분 측면에서 보면 뭐 다 좀 필요 없는 얘기인데 아무튼 블러블러 해서 45도 그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요.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쪽이요. 요 균형식을 다시 볼게요. 여기요. 총 공급과 총 수요인데 이거는 그냥 주어져 있다니까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 두 개가 같아질 때가 균형인데 고전학파는 이쪽 공급이 중요해요.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는 저절로 막 따라와요. 피리 부리는 사나이처럼 이렇게 이쪽으로 가자고 막 이렇게 따라가는 건데 케인즈 시각에서는 얘가 의미가 없어요. 얘가 의미가 없고 갑자기 소비가 증가하거나 여기 투자가 증가하거나 이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총 공급이 이렇게 따라가서 증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마인드를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오른쪽 65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뭐 균형국민소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두 개가 같을 때가 균형국민소득이다. 그걸 나타내는 거니까 위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냥 보지 마세요. 보면은 막 뭐야 앞에부터 막 이게 재미 되게 없어져. 여기서 자칫 앞에서부터 흥미를 잃어요. 막 GDP 뭐 거기도 쓸데없이 필요 없고 밑에 2번에 보시면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해가지고요. 총공급 그거 있죠. CS가 총공급이고 CI가 총지출, 총수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66페이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거기 나와 있는 거 같아질 때가 균형이다라는 거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그거를 살짝 볼게요. 여기 보세요. 네, 5분만 하고 쉴 테니까 좀 보시죠.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시면 우선 균형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걸 보셔야 되는데 이게 CI, 총수요, 총수요. CS는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이쪽에다 그렸네. CS, 총공급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균형값인데 다시 이거 무슨 모형이라고요? 고전학파 모형 아니에요? 막 고전학파랑 케인즈랑 막 섞이게 되면은 막 헷갈려요. 안 됩니다. 무조건 케인즈. 자,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있다 봅시다. 책에 보시면 Y1 이렇게 있어요. Y1. 자, 이게 수평축이 Y니까 언제나 Y를 기준으로 보세요. 올려다 보세요. 여기요. 눈을 갖고. 자, Y1일 때 총수요는 얼마냐라고 하면 이만큼이에요. 총수요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이 총수예요. 파란 색깔이. 공급은 얼만큼이에요? 공급은 이만큼이에요. 공급은 현재. 그럼 거기 보시면 재고 감소라 나오는데 별거 아니고요. Y1에서는 수요랑 공급 중에서 어느 게 많아요? 수요가 많아요. 수요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니즈가 있으면 공급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 수요가 많아? 그러면 당연히 생산량은 증가돼서 여기 Y0로 가게 돼요. 살짝 이쪽에서 볼게요. Y2 봅시다. 재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냥 이 그래프는 보는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밑에서 볼게요. 생산은 이만큼이나 했어요. 자, 사세요. 이만큼 떡을 많이 생산해 놨습니다. 이게 총공급이에요. 총공급. 생산이에요. 생산. 이만큼 해놨어요. 근데 살려는 사람들이 저 주문이요. 이거밖에 없어. 이게 주문. 그러니까 수요예요. 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만큼 생산했는데 이만큼밖에 안 팔렸어. 그럼 나머지 이게 재고죠. 재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많이 남았네. 다음부터 이거 생산 많이 하면 안 되겠다. 생산 줄인다니까요. 안 팔리는데 자꾸 생산하면 어떻게 돼? 그냥 어디로 가게 되냐면 생산 줄여서 국민소득이 이렇게 돼서 여기가 가면 주문과 수요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그때가 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 하나 보시고 같아질 때가 균형이에요. 자,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게 이해가 되시면은 요 그림은 다 된 거예요, 사실. 자, 여기에 만약에 소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세요. 소비가 증가하면. 자, 우선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자, 총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게요. 총수요는 C 더하기 I죠. C 더하기 I예요. 그쵸? 뼈대만 그릴게요. C가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요거까지는 쉬워요. 자, 여기를 볼게요. 자, 얘가 변했을 때 총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시죠. 뼈대가 있는데 45도 선이에요. C 더하기 S예요.
45도. C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C가 증가하면.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갈 수 있는데 S가 감소해요. 정확하게. 이해되세요? 그거 뭐 되실 것 같은데. 아니면 식으로 해보세요. 식으로. 아까 저기 한 것처럼 C가 얼마였죠? 저기 그냥 100 플러스 0.200이었군요. 200 플러스 0.8y다 이렇게 되면 S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y 마이너스 C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죠. y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0.8y니까 마이너스 200 플러스 0.2y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C가 증가해서 이게 300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면 S가 어떻게 돼요? 가만히 보면 이게 마이너스 300으로 바뀐다고요. 이게 마이너스 300으로 바뀌어요. 딴 건 그대로인데. 자, 그럼 다시 정리합시다. C 더하기 S다라고 하면 C가 정확하게 100만큼 증가하게 되면 S가 정확하게 100만큼 감소해서요. 쌤쌤 돼가지고 얘는 뭐 더 이상 변화는 없고 그냥 45도 기울기도 그대로고 절편도 그대로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다시 여기서 단순한 모형에서 우리가 얘기하면 여기요. 우리가 이렇게 할 건데 여기서 소비가 증가하거나 여기 막 뒤에 달라붙어요. C, I, G 나중에 수출 빼기 수입 막 이렇게 할 텐데 C가 증가하거나 I가 증가하거나 G가 증가하거나 X가 증가하거나 M은 마이너스니까 감소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 I 요게 이렇게 총수요가 증가해서 균형국민소득은 여기서 여기로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좀 헷갈리는 거는 C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해서 위로 올라가면 어느 게 크지? 그러면 안 돼. 이건 그냥 가만히 멈춰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게 의미가 없고 밑에서 이것만 있는 거야. 수요가 증가하면 이만큼이면 이만큼 위로 올라가서 45도선하고 만나는 데서 균형미소득이 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책에 설명이 번호를 매겨가지고 잘 설명 나와 있는데 너무 약간 좀 버거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밑에 그림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내용은 그냥 뭐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나 보시냐면 68페이지 있죠? 68페이지. 그거 쉬는 시간에 잠깐 한 2, 3분간 보세요. 위에 예제 있죠? 예제 별표 하시고요. 균형국민소득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거기 나와 있는데 그거만 한번 체크해 두세요. 그럼 저는 잠깐 쉬었다가 그 앞에 저축과 투자로 같아지는 것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거 설명드리고 그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승수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